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주입니다. 무주. 이틀 전에 내려와 가지고 열심히 자연을 상대하느라고 즐겁게 돌을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주경야수죠. 낮에는 밭 갈고 밤에는 수련하고, 이게 신선의 삶이란 게 뭐 별거 있습니까? 그저 자연과 함께 논이면서 그들과 대화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는 게 신선된 삶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밭갈이 한다는 거는 사실상 체력적으로는 좀 무리거든요. 그래서 겨우 이제 엄나무 300주, 두릅 200주, 한 500주를 심고, 그 심어놓은 그 밭에 얼마나 잡풀이 많이 나는지, 그 잡풀들을 갖다가 이제 매일 가서 하루에 2~3번씩 이제 뿌리째 뽑고 호미를 캐고 하는 이런 주경 밭갈이를 하고 앉아 있는데, 이게 식물들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막 우리 농부들이나 또 자연 공부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겠지만은, 식물들 자기끼리도 엄청난 경쟁을 한다는 게 제가 풀을 뽑으면서도 느껴집니다. 이렇게 통상 나무끼리 경쟁한다는 거는 자기들끼리 그냥 못 자라는 놈은 끝까지 못 자라게 하고, 클 놈은 지가 커가지고 햇빛 못 받게 그물 덮어버리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잡초도 보니까 저끼리 경쟁 엄청 심하게 하네요. 우리 옛날 단군 신화에 쑥과 마늘을 주어가지고 곰을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진짜 쑥이 주변에 있는 모든 다른 식물들 다 압도합니다. 압도. 그래서 가보면은 분명히 지난주에는 그 쑥이 이거 다음 주에 와서 캐서 뭐 하면은 쑥 털개도 하고 쑥 된장도 끓이고 좀 괜찮겠다 싶어서 그냥 놔두고 갔더니, 쑥 옆에 다른 식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전부 다 조그마한 비실비실 해가지고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 주변을 쑥이 다 덮어버리네. 아주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에게 아마 이롭게 하는 모양입니다. 전 이게 오늘 이 식물들 이거 가만히 보고 앉으면서 한참 그 명상에 잠겨 있었는데, 지구상에 첫 등장한 게 이 동물이 아니거든요. 식물이 첫 등장을 할 때 이놈들이 태양을 이용한 광합성 작용을 제일 먼저 해가지고 이 땅에서 번지고 생명을 키워갔단 말이죠. 그리고 얘들이 뿌리를 땅에 박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뿌리가 하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는데 땅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자기들의 잎과 꽃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하늘을 향해서 태양을 받아들여 가지고 생명력을 유지하는 광합성에 자기들 에너지를 다 소모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 하나요. 사람이나 동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광합성 못 합니다. 광합성이라고 하는 게 생명의 기원에 바라보게 되면은, 지구가 탄생한 지 이제 47억 년, 46억 년인데, 여기에 이제 빛, 불, 그 높은 고온, 그리고 전기적 화학 합성,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구의 생명들이 탄생을 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탄생한 것은 식물이 탄생하고 40몇 억 년 지나고 난 다음에 탄생을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광합성을 못하니까 식물이 한 광합성을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람이나 동물들 움직이는 것보다도 식물들이 훨씬 똑똑하다고 느껴지는 게, 땅에다가 뿌리를 딱 박아놓고 뿌리를 깊이 박아 놓으면은 이게 꽃잎 떨어지고 잎이 떨어지고 하더라도 다음에 번듯이 또 새 태어납니다. 환생을 합니다. 뿌리 힘만 가지고. 그 식물이 물론 뭐 다 1년생 식물도 있고 다년생 식물도 있지만 대부분의 식물들은 춘하 추동 사계절에 자라나가지고 꽃 피우고 열매 맺고 다시 수구로 들고 죽음이라는 긴 장정에 들어간다고 눈으로는 보이지만은 그들의 머리는 땅속에 깊이 탁 박아놓고 있어서 다음 환생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식물이 환생하는데 사람이라고 환생 안 하겠습니까? 그거 뿌리는 우리는 하늘로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환생은 몸의 형태가 달리 보이지만은 식물들은 땅에다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에 몸의 형태를 바꾸지를 않는다는 그 차이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놈들이 얼마나 똑똑하냐 하면은 땅에다가 뿌리를 박고 있으면은 그 자기 씨앗을 퍼뜨리는 거는 전부 다 우주의 기운을 가지고 자기 씨앗을 퍼뜨리죠. 바람을 가지고 퍼뜨리든가 또 다른 동물의 생명체를 가지고 그 껍데기를 달콤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동물들을 꼬셔갖고 자기 씨앗을 퍼뜨립니다. 그래 동물들은 말이죠. 암과 수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교접이라고 하는 생식 행위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자손을 퍼뜨리지만은 식물들은 말이죠. 엄청나게 퍼뜨립니다. 열매를 잔뜩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동물들 꼬시는 것도 아주 당분 다 꼬셔 가지고 낼려 먹도록 만들어 가지고 곳곳에 번져 나가도록 자기 자손을 정복을 시키거든요. 이게 동물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이놈들이. 더 재밌는 거는 우리가 양식으로 쓰고 있는 쌀 있지 않습니까? 쌀. 이 쌀이라는 식물이 자기 자손을 퍼뜨리는 거는 인간을 노예로 해가지고 자기 자손을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래 쌀은 터키 북쪽에 야생쌀, 그 야생쌀 그걸 갖다가 인간이 가지고 와가지고 현재 뭐 드러난 거는 수메르 문명 그 시대에 메소포타미아 저 아래쪽에 인간들이 경작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그걸 가져와서 경작을 해가지고 인간에게 필요한 만큼의 열매만 주고 그 필요한 만큼 열매를 주니까 자기 종족을 퍼뜨리기 위해서 인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쌀 종자를 부엌에 곱게 모셔놨다가 다음 해에도 물 주고 밭 갈고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종족을 엄청 만들어내가지고 그 인간에게 필요한 만큼만 딱 주고 나머지는 종족을 막 점점 퍼뜨려가지고 지금의 뭐 절반 이상이 쌀을 주식으로 하는 그런 지구촌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처음에 지구상에 태어나가지고 했다는 이 자체가 아주 환경영향평가에서 자기 자신의 생존수단, 그 생존을 통해서 걸어다니는 동물들을 이용하기, 그러면서 자기 자손 퍼뜨리기, 바람과 구름과 비를 이용해서 퍼뜨리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 참 생명 자체의 그 신비한 현상들에 대해서 재밌는 여러 가지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식물이든 동물이든 우리가 세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포. 저는 생명공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세포에 대한 이걸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은 우리 세포 안에 많이 들어있죠. RNA, DNA, 리보솜, 리조솜 뭐 이런 것들 뭐. 근데 우리가 세포라고 이름 붙여진 이 하나에 뭐가 그래 많이 들어있어? 처음부터 그럼 이게
그런 식으로 세포 안쪽에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원래 RNA 따로, DNA 따로, 뭐 리보솜 따로 있는 것들이 서로 합체를 했을까요? 자기의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래, 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그 세포의 에너지 상태를 가만 보면은, 세포를 딱 우리 같은 수련자들 한마디로 표현하거든요. 진동하는 액정파다, 세포는. 그래서 세포가 세포의 이 지구상에서 적응을 해가는 과정의 가장 기본은 합체입니다. 합체. 먹이 활동이란 거죠. 그럼 우리가 가장 옛날에 첫 지구상에 이 진동이 처음 해가지고 세포라고 하는 유기체가 탄생이 됐을 때에 탄생된 그 유기체는 우리가 아주 옛날 이름으로 옛날 세포다 그래, 고세포라 그러거든요. 근데 고세포 그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RNA, DNA 이름 붙였지만은 그때는 그저 진동하는 하나의 점이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그 상태대로 오래 가다가 이게 이제 진동이 해체가 되면서 원래의 무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됐다가 다시 진동으로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했을 때에 옆에 있는 다른 것들하고 이제 경쟁이 당연히 하지 않습니까? 경쟁을 하다 보면은 그 세포끼리 경쟁을 하다가 큰 놈이 작은 놈을 덥석 잡아 먹었을 때에 작은 놈의 진동수가 큰 놈의 진동수에 흡수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진동수와 진동수 차이가 난 세포가 흡수가 되고 되면은 이 역할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진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럼 이것들이 이제 다른 세포와의 이 연결 싸움도 계속 하죠. 이렇게 붙고 붙이고 붙고 붙이고. 그래서 지구촌에 지금 생명 활동의 가장 근본이 먹이 사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근본을 따지고 있다가 보면은 세포와 세포끼리 합체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결국 투쟁이나 생존 경쟁이나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이 가장 근본 에너지 속에 들어가 보면은 세포와 세포끼리 합체하는 과정, 이걸 인간 사회에서는 전쟁이라고 이름 붙이죠. 그 전쟁은 세포의 기본 속성이면서 투쟁과 적자 생존은 약육강식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창조된 이것들이 합체를 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기본 속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합체하는 기본 속성을 우리가 뭐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이 인간 세상에도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요. 인간 세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경쟁이잖아요. 생존을 위한 투쟁이고 경쟁이고, 국가끼리의 생존이고 경쟁이고 투쟁은 전쟁이고요. 이웃끼리는 항상 그런 전쟁과 경쟁을 합니다. 세포의 기본 속성이거든요. 우리가 합체를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먹이거든요. 그 식물을 먹이로 하지 않습니까? 그 저도 오늘 엄나무 300주, 그저 두릅나무 200주를 심었는데, 두릅나무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거 인간같이 지금 봄 열매 순 한 개만 탁 주고 나면은 인간같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물 주고 가꾸고 다른 식물들 제거해 주고 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저를 굉장히 잘 이용한 거죠. 원래 이 나무의 속성은 다른 놈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가시를 갖다가 자기 몸에 만들어 놓은 게 엄나무고 두릅나무입니다. 그래서 식물들 중에 가시가 있는 거는요, 굉장히 방어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식물 분류할 때 약용식물이라 그럽니다. 가시가 있는 거는 살의 기운이고 금의 기운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약이 된다 그래가지고 약용수라고 이름 붙였거든요. 그래 가보면 지금 우리 헛개 나무니 뭐 무슨 나무니 해가지고 인간에게 좋다는 이것들 보면 전부 다 그래 가시가 다 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시를 갖다가 딱 몸에 두르고 있으면서 사람이 묘목을
물 잘 나오는 곳에 땅을 딱 심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키워가지고 그 새끼들을 갖다 많이 번성을 하도록 만들고, 또 물어봤더니 두릅나무, 엄나무 같은 경우는 뿌리 번식이 엄청 잘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번진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손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 수단이. 그 뿌리를 착 올라가면 올라오고 올라가면 올라오고. 그럼 이 인간 한 명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를 갖다 몇 군데 딱 심어 놓으면 그 밭을 완전히 점령을 하죠. 가시가 있는 거는 굉장히 셉니다. 중간에 있는 다른 식물도 못 올라오게 다 막아버리고 자기 혼자만 번성을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세포의 기본 속성이나 식물들의 기본 속성, 동식물과의 상호관계, 인간끼리의 상호관계, 이런 모든 것들은 세포와 세포끼리 합체를 하는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속성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지구라고 하는 환경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경 야수, 낮에 경적하면서 배웠던 생명순환의 원리, 그 생명순환의 먹이 활동을 통한 세포의 진동식끼리 합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생명의 멋, 생명의 즐김,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즐거워하는 하루였습니다. 고맙습니다.